3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항등식을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항등식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제가 계속 복습을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항등식 풀 때 제가 첫 번째로는 차수 결정하는 것과 최고차항 집어넣어서 푸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개수 비교라던가 또는 수치 대입법으로 지금 문제 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하려는 건 두 가지. 두 번째, 오늘 하려는 거는 나눗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 이 식을 검산식을 작성해 주실 거예요. 검산식을 작성하셔서 그 식을 미분을 이용하셔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는 게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문제 3번 문제 봐볼까요? 3번 문제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첫 번째로 x의 5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플러스 x라는 식이 있는데 이 식을 문제에서 뭘로 나눴냐고 했냐면은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에 나머지를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사실은 이게 고1 때 우리가 배우기로는 뭘로 배웠었냐면은 검산식을 세가지고 막 넣어서 푼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검산식 쓰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5x의 5제곱, x의 5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라는 식을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에 몫이 qx고 나머지를 우리가 rx라고 쓰긴 쓰지만 고등학교 수학 때 이렇게 배웠었죠. 어떻게 배웠죠? 이게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라고 하면 얘가 뭐가 됐었지? 1차 이하였기 때문에 얘를 ax 플러스 b로 뒀다는 게 고등수학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막 지주고 볶고 어떻게든 풀었을 것 같은데 우린 얘를 이제 과감하게 미분을 할 거예요. 미분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있어서 먼저 하나의 값을 대입합니다.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대입하기 위해서 x1을 넣을 겁니다. 지금 수치 대입법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1 넣어주시면 얼마가 되지? 1 더하기 1이 되겠고요. 1 내면은 0이 되겠고 남는 게 ax 플러스 a 플러스 b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 봐주시면 되어지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뭐 하실 거냐면은 미분을 할 겁니다. 미분을 해보시면은 좀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 현재 5x의 4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어지겠고요. 앞에 거 미분하니까 2배의 x-1 몫이 qx 되겠고요. 더하기 앞에 거는 x-1의 제곱 그대로 주시고 뒤에 거 미분해 주시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저기 나머지 미분하다 보면 a가 나와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문자가 지금 뭐가 됐다? 하나로 축소되는 경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미분을 하는데 가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수치대입법 이용합니다. 0이 되는 게 눈에 들어오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해 줍니다. x 1을 대입해 주시면 여기가 5 더하기 3 더하기 1이 되어지겠고요. 여기 1 넣어주시면 0 되겠고 1 넣어주시면 0이 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a가 나와주는 걸 알 수 있겠고 결국에는 a가 얼마가 되겠다? 9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미분을 배우면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이렇게요. b의 값도 결정이 될 텐데요. 더해서 3이 되니까 b가 -6이라는 결과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나머지는 이게 나머지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9x -6이 돼서 이게 답이라고 써주시면 되어지겠죠. 이게 나눗셈에 대한 이 식을 미분으로서 한번 응용해서 풀어봤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좋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항등식 문제를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과 옛날엔 못 썼다면 지금은 미분이라는 무게까지 더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 풀 때, 항등식 문제 풀 때 미분을 이용하시면 다르게도 풀 수 있다.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x의 100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식을 문제에서 뭘로 나눴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나눠 떨어질 때 나눠 떨어졌다라는 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면은 나머지가 얼마다?
0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로는 뭐라고 말할 수도 있냐면은 인수 정리로서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나눠 떨어서 하는 거는 무슨 말이야?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는 거겠죠. 윤혜야 집중해. 집어넣고 x의 100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식을 정리해 볼 수 있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뒤는 몰라? 그럼 몫이 있겠죠. qx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나눠 떨어지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맨 첫 번째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은 수대입법 이용하기 위해서 x의 마이너스를 대입해 줄 겁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해 보시면 그 결과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고 그게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 보실 수 있게 되겠죠. 결국으로 내려 정리해 보면 a 마이너스 b가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는 결론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대입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미분합니다. 문자로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미분해 보시면은 좀 정리가 될 텐데 100x의 99제곱 플러스 a가 되어지겠고 오른쪽은 곱미분법이니까 앞에 거 미분해서 2배의 x 플러스 1 몫이 qx 더하기 앞에 건 그대로 두시고 뒤에 거 미분해 주시면 되어지겠죠. 이렇게. 그러신 다음에 마찬가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눈에 들어오니까 x의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 줍니다. 대입한 결과 얘는 마이너스 100이 되어지겠고요. 얘는 a가 되어지겠고 마이너스 쓰려면 0 되고 마이너스 쓰려면 0 되니까 0이 되어져서 여기는 a 값이 얼마가 되겠다? 100이 되겠다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견만 내보면 100에서 b를 빼서 1이 됐으니까 b의 값은 99가 되겠다는 걸 아셔서 문제 풀어줄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결국엔 이런 식으로 여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게 항등식이고요. 여기까지는 그리 어려운 내용들은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조금 어렵죠.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x와 y로 구성된 항등식이에요. x와 y로 구성된 항등식은 문제 풀이가 조금 새롭기 때문에 잠시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뭐 긴 이야기 할 필요 없이 4번 문제 바로 풀면서 이야기를 좀 제가 해볼 텐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그때 이것도 어제 얘기했지만 그래도 말은 할게요.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로서 해석이 될 거기 때문에 문제 풀 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응용해서 문제 풀 거예요.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냐면 f의 x 플러스 y f의 x 플러스 fy 더하기 xy로 나와져 있다고 칠게요. 이 식을 해석할 거고요. f 프라임 0이 1이다 라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4번 문제 풀고 있고요.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친구들이 이 상태에서 막 그냥 무언가를 대입하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수치를 대입해서 푸는 문제도 아니고요. 개수 비교를 하실 수도 없어요. 차수가 뭔지도 모르고요. 뭐 차수라던가 이런 것도 알 수도 없습니다. 문자가 심지어 xy 두 개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오직 뭐밖에 안 된다? 식을 조작해서밖에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을 조작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 거고요. 쌤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풀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분계수의 정의는 x 증가량과 y 증가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뭐랑 관련되냐면 차와 관련돼서 차이요. 차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부터 저랑 차의 관점에서 볼 겁니다. 바로 식을 이항할 건데요. 이거 하나를 여기다가 이항시켜 줄 겁니다. 왼쪽에다가 이항할 겁니다. 따라서 f의 x 플러스 y 빼기 fx를 만드시고요. 이게 fy 더하기 xy라고 식을 정리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눈에 들어왔죠? 뭐가 지금 생겼습니까? 차가 생겼습니다. 차가 생겼다라는 건 뭘 상징하는 거다? 미분계수의 의미로 해석해볼 여지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x 증가라는 것보다 y 증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현재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의 차이가 x 증가라는 게 될 거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얼마죠? x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x로 나눠줍니다. x분의 y죠. 차이가 y죠. y분의 fx 플러스 y 빼기 x가 되겠고요. y로 각각 나눠줍니다. y분의 fy. 얘는 y를 나누면 x만 남기 때문에 x 그대로 쓰겠습니다. 집중해 집중. 그러면은 분자의 차가 분모 있게 구성이 되었고요. 둘이가 한 점을 향해 가져오셔야 되겠는데 차이가 y만큼 나니까 y를 0으로 보내면 얘는 x에 가까이 가겠죠. 얘는 이미 x에 도달해져 있고요. 따라서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웁니다.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라고 씌웁니다. 그럼 식이 y분의 f의 x 플러스 y 빼기 fx가 되어지겠고요. 오른쪽 극한식 씌우시면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얘 y분의 fy. 얘는 x가 없죠. 오른쪽에 이 x는요 y가 없어요. 얘는 그냥 뒤에다가 x만 더 주셔도 돼요. 딱히 y가 없기 때문에 얘한테는 리미트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분자의 차이가 분모에 있겠고요. 모두 다 x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왼쪽의 식은 뭘로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f'x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지겠죠. 오른쪽은 확인을 잠깐 해봐야 되는데요. 분모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근데 분자가 0으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아직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겠죠. 여기다가 이제 수치를 넣어서 좀 확인 좀 해볼 텐데요. 뭘 집어넣을 거냐면은 뭘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네 얘들아. x, y 둘 다 뭐 집어넣으면 좋겠어? 0을 집어넣으면 참 좋을 것 같아. 0을 잠깐 넣어봤더니 뭐가 되냐면 f0이라고 하는 것은 f0 더하기 f0 뒤에는 00이니까 안 썼어.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0이 얼마인가 알 수 있겠다? 0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분 모두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수렴하는 형태꼴이 완성이 되어졌고요. 뭐 제가 생략은 하겠지만 사실 얘를 어떻게 써야 더 올바른 식이야?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y분의 fy 빼기 f0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고 배웠었지 맞지? 분자의 차가 분모 있으면서 미분계수 의미에 따라서 0을 향해 가니까 f'0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나요? 공간이 협소해서 잠깐만 지울게요. 결과적으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은 f'0으로 해석이 되는 거겠고요. 얘는 y가 없으니까 그냥 뒤에다가 x만 붙여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f'0 문제 줬어요. 얼마라고 줬습니까? 1이라고 제시해 줬죠. 근데 1을 넣어주시면 되겠으니까 따라서 f'(x)는 얼마가 되겠다? 1 더하기 x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요. f'7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 주어진 x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되겠냐면 7을 대입하면 되겠으니까 x에 7을 대입해 주시면 f'7이 되어지겠고 그게 얼마가 되겠다? 8이 되겠다가 되어지는 거겠죠. 이게 x, y 문자가 두 개인 항등식이고요. 이건 출제율은 거의 100% 근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되겠죠. 항등식에서 무엇을 낼 거냐면 이걸 내겠죠. 이게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배우는 것 중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한 함수 f에 대해서 xy에 대한 식이 주어졌는데 얘는 좀 다른 형태인데요. fx 플러스 y라고 하는 것은 fx 플러스 f의 y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붙여져 있습니다. 좀 컨셉이 좀 다른데요. 조금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아신다면은 여긴 지금 상수항이 없는 구조를 띄고 있고요.
쟤는 상수항에 있는 구조인데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풀이가 조금 달라요. 조금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잘 봐두세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맨 처음은 이항하는 건 같기 때문에 그냥 설명 없이 갈게요. f의 x 플러스 y 빼기 fx라는 것이 fy 플러스 5가 되어지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분자의 차, 즉 x 증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차이만큼은 y를 나눠줍니다. y분의 f의 x 플러스 y 빼기 fx가 되어지겠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제가 각각 y를 먹여줘가지고 쪼개서 썼다면 지금은 이거를 한꺼번에 y라고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y라고 쓰셔야 돼요. 상수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할게요. 상수항이 있으면 상수항을 fy 거에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예쁘게 풀 수 있어요. 상수항을 있다면 붙여주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극한을 씌울 텐데요. 리미트 y가 얼마로 갈 때? 0으로 갈 때 y분의 f의 x 플러스 y 빼기 fx가 되어지겠고 오른쪽도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y분의 f의 y 플러스 5가 되어지겠죠. 사실 왼쪽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둘 다 x로 향해 가죠. 얘는 f'x라고 쉽게 해석이 되실 텐데요. 오른쪽에 약간 여러분들 어려우실 수 있으니 도와드릴게요. 분모가 이제 0으로 가는 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차는 확신하기가 어렵다면 확인해보면 되겠죠. f0이 얼마인지 구하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x, y 모두 다 0을 대입합니다. 그럼 식이 f의 x는 f의 x 더하기 미안해요. f0이죠. f0은 f0 더하기 f0 플러스 5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정리해본 결과적으로는 f0이 얼마인가 알 수 있겠다. 마이너스 5라는 결론을 얻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귀찮아서 식을 안 쓰려고 했겠지만 이 플러스 5라는 것을 마이너스 f5라고 해석하셔도 f0이라고 해석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분자의 차가 분모에 있게 제가 지금 만들어냈죠. 그러면 둘 다 0을 향해 가기 때문에 얘는 f'0이라고 말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좀 미묘하지 않나요? 미묘한 건 뭐냐면 f'1을 줬어요. 그게 4라고 줘놓고 갑자기 f'1부터 순차적으로 하셔서 f'20까지 잡을 문제에서 물어봤거든요. 이걸 왜 줬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f'0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딱 넣기 좋게 문제에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그렇게 안 준 거죠. 한 번만 꼬아낸 것 뿐입니다. f'1이 4인 거 아신다면 여기다가 x 대신에 4를 대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을 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f'1이 f'0과 동일하기 때문에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됐나요? 결과만 놓고 보면 결국엔 f'x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얼마다? 4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미분계수가 도함수가 4라는 상수함수로 나온 거고요. 결과로는 이게 전부 다 x에 뭘 넣든 항상 4로 일정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4가 20번 더해지니까 20 곱하기 4가 돼서 더해 80이 되겠다는 걸 아실 수 있는 게 5번 문제가 되어지겠죠.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제가 저번에 맨 처음 미분할 때 이야기를 했어서 굳이 이야기를 더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말은 해봐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총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연속이라는 조건이 필요했겠고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도록 한 게 필요했다라는 게 우리 이야기였죠. 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얘는 우리가 식으로 이해할 때는 이 설명이 더 올바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연속이니까 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얘는 각각을 미분해 주신 다음에 대입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우리 저번엔 그래프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프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면은 연속이라는 것을 고쳐만 하면 빵꾸가 없어야겠죠. 빵꾸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겠고요. 두 번째는 우미점이 같다는 거는 스무스하냐, 첨점을 확인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입장에서는 빵꾸와 첨점을 주의하고 식 입장에서는 식으로서 연속을 확인하고 식으로서 우미좌미를 확인해서 풀어주시면 되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봐서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저번에 강의 때 했어서 설명을 이어서 하지 않겠습니다. 요 5번 아니라 6번이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은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어져 있는 게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민호 많이 힘드냐? 많이 힘드냐? 물 좀 마시고 올래? 괜찮아?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 뭐라도 줄까? 뭐 그런 거 마실래? 있긴 있잖아 저기. 있어. 나 안 마셔. 아니, 너희들 마셔. 너희들 사는데. 현재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현재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물어봤는데 물어본 건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좀 더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첫 번째 뭐부터 만족해야 된다? 우리가 연속부터 만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연속을 만족하겠다는 거는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모두 다 같아야겠죠. 하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1이라는 지점에서 의심이 들죠. 맞죠? 의심점이 1이잖아요. 그 1일 때에 좌우가 끊어져 있으면 안 돼요. 안 되니까 위에 1 넣고 아래 1 넣은 게 같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보는 게 좀 더 실질적이겠죠. 그래서 1 더하기 a 더하기 b라는 값이 2 더하기 1이랑 같아야겠고요. 결과적으로는 a 플러스 b가 얼마인가 알 수 있겠다. 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괜찮아 무진아? 네.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우 미분계수와 뭐가 같아야겠다? 좌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어지는 fx식이 있죠? 얘 미분하실 겁니다. 우리가 도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미분해서 풀면 돼요. 얘 미분해 보시면 뭐가 되냐면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어지겠고요. 아래에 있는 식은 4x 플러스 1이 되겠다는 걸 4x가 되겠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얘는 x가 이제 1보다 크다 같을 때고요.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인데요.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얘들아? 얘가 1보다 크니까 얘는 우미분, 얘는 좌미분이지 않겠냐고. 그냥 각각 1 넣어서 또 풀면 돼요. 1 넣어주시면 얼마가 되냐면은 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우미분계수. 얘는 좌미분계수니까 4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2a 플러스 b가 1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니까 이 두 가지 예쁘게 연립방정식 해주시면 원하시는 a, b값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진짜 많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추격하고 있으나 이제 미리 배웠던 친구들은 이게 추격이 아닌 것 같겠죠? 학교에서 더 잘 추격하셨겠죠? 저보다 훨씬 더. 하지만 전 이게 최대 추격 이것보다 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됐나요? 이제 괜찮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걸 다 쏟아내려면 극한만 한 달 동안 해야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많이 줄이고 있어요. 자세한 것들은 계약해서 또는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 볼 때 제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 정도까지밖에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이왕 할 수 있는 거 제가 최선을 좀 잘 정리해서 해보고 있어요. 필요한 것만이라도. 7번 문제가 이제 마지막 여기에 문제고요.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한 것만 물어봤어요. 결국에는 지금 뭐 요구하고자 하는 게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만 고르라고 말했으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뭐 잠깐 그림 그려드리죠. 기억법 문제 보시면은 fx가 얼마라고 주냐면은 가우스 x다라고 나와져 있겠고요. 여기 x축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거 워낙 그리실 줄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설명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정수별로 끊으셔야겠죠. x가 0보다 커나갖고 1보다 작을 때는 가우스 x의 값이 0이 됩니다.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가우스 x의 값은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그림은 뭐가 되어지냐면은 여긴 꽉 차고 여긴 비어있는 구조가 완성이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0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구조는요. 마이너스 1이 되어지니까 여기는 꽉 차고 여긴 비어있는 이런 구조가 생겨지겠죠. 해서 보시다시피 현재 이미 빵꾸가 뚫려 있죠. 이미 불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애들 좀 더 쉽게 직관적으로 얘기해도 돼. 가우스는 무조건 그 각각의 정수인 구간에서 무조건 불연속이잖아요. 맞죠? 미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아실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 싶어요. 당연하게도 수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막 이게 예쁘게 연결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0점을 집어넣은 것과 마이너스 0점을 집어넣은 게 값이 너무 확 변하죠. 그러니까 얘는 매끄러울 리가 없어요. 2번 가겠습니다. 2번 보시면 절대값 그래프인데 이건 그리 쉽지 아실 것 같은 거 긴 말하지 않고 V점형 생기기 때문에 좀 뭐가 생겨서 알 수 있겠다. 여기다가 첨점이 생기죠. 미분이 그러니까 연속은 되죠. 하지만 첨점이 되어지죠. 첨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봤더니 루트 나와져 있죠.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얘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뭘로 나와요? 절대값으로 나오는 거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바로 설명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뾰족하긴 합니다. 뾰족하긴 한데 어디서 뾰족하죠? 1에서 뾰족하죠. 맞죠? 내가 궁금해하고 있는 0이라는 지점은요. 아주 매끄럽게 잘 연결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결국엔 미분 가능한 함수는 디귿번만 되겠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은 마무리 짓겠고요. 이제 미분 도함수의 마지막 부분인 144쪽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잠깐만 좀 설명을 좀 하고요. 마무리를 지을게요. 사실 지금 문제가 전반적으로 제가 내다 보니까 좀 밸런스가 붕괴된 게 그래프를 그러니까 3,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때 더 풀이가 간편한 것들도 껴있더라고. 근데 이제 다 걸러서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몇 가지만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요. 인수에 대한 이야기요. 인수를 알면 우리가요. 그래프를 또는 식을 유추할 수 있겠다는 게 저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참수라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참수에서 우리가 얘들아 기억나? 인수를 알면 그래프 그릴 수 있었거든. 예를 들어서 이참수가 y는 뭐 예를 들어서 x-1, x-2라고 얘기가 나와져 있었다고 하면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 x축이 있고 여기 1이고 2라고 하면 아래로 볼록하다고 말해볼 수 있겠지. 이렇게 되는 그림을 봤잖아. 결국엔 지금 어찌 보면은 여기 지점이 x축을 통과하고 있고요. 여기 지점도 그냥 x축을 통과해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얘 입장에서만 보면은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양수야.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양수고 얘도 음수고 음수니까 양수로 바뀌지. 즉 음량 변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요. 근데 예를 들어서 y는 x 빼기 1의 제곱이다라고 해보시면요. 1을 기준으로 접해지는 그래프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변동에 끼칠 수가 없는 거겠죠. 얘는 접해지게 통과가 되어지지 않아요. 얘는 뭐가 된다? 접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됐나요?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된다. 첫 번째로 얘가 현재 x-3 한 개 있고 x-2 한 개 있죠. 즉 x-알파가 이렇게 한 개 주어져 있다면 그 녀석은 알파에서 반드시 뚫고 지나가 이렇게 되든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뜁니다. 근데 만약에 x-알파의 제곱이 된다고 하면은요, 얘는 접하게 돼요. 이 지점에서 음량 변동은 없기 때문에 접하겠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결국에는 제곱은 접한다라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나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여러분들 입장에서 낯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y는 x-1, x-2, x 빼기 3이라고 한다면 이 그림도 대충은 예상이 가능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고 하면은 세 개의 x축을 지나는 그림이 완성이 되어지거든요. 얘 무한대를 보내면 어떻게 돼요? x를 무한대를 보내봐요. 그럼 수가 계속 커지죠. 맞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보내보려 이렇게 해서 뭘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즉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뭐 할 수 있다? 예상을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즉 인수를 알면 그래프를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겠다는 거죠. 왜? 한 개씩 있을 땐 뚫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2라고 한다면은 얘는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1이란 지점에서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무한대를 보내면 계속 증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를 보내면 계속 감소하는 건 맞는데요. 1일 때에 두 개의 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뚫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돼. 접해야 돼요. 그리고 얘를 뚫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뚫고 올라가 주시면 되겠죠. 이게 이 그래프의 모양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제곱일 때는 접해진 그래프가 생기는 거죠. 괜찮아요?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실제로 확인해 보셔도 돼요. 얘 1일 때 미분계수가 얼마냐면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니까 미분계수가 2에서 2일 때 뚫고 지나가죠. 양의 방향으로. 기울기가 양수예요. 2일 때 미분계수는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미분계수 마이너스 1이어서 감수인 거 보기 쉽겠죠. 여기요. 눈으로도 확인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어떤 친구들이 이런 거 궁금해하더라고요. 쌤 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어보기도 해요. 얘는 참고로 봤을 때에 1을 지나긴 합니다. 근데 무한대를 보내면 계속 커지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보면 계속 작아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 잠깐 미분해 볼래요? 미분해 보면요. y'이라는 것은 내 3배의 x 빼기 1의 제곱이잖아요. 맞죠? 맞아요? 여기다가 1을 집어 넣어주시면 0이 되죠. 0이 된다는 건요. 이게 x축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0이죠. 얘랑 기울기가 여기가 평평하다는 거 0의 순간에서는요. 즉 얘는요. 이렇게 그냥 통과하지 않아요. 기울기가 0이 되면서 통과하는 거죠. 맞아요? 즉 3개를 가지는 경우에는 통과는 하되 뭐 하면서 접하면서 통과합니다. X축과 접하면서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만 좀 여기서 정리를 한 번만 더 해보자면은 여기에 어떠한 인수에 짝수가 된다면 짝수 차수가 올라가면 얘는 그냥 접하기만 해요. 근데 x 마이너스 어떤 알파의 홀수인데요. 3 이상의 홀수라면 얘는 접하면서 통과합니다. 이런 정도까지 정리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y는 x-2의 세제곱 x 빼기 2다 라고 보실 수도 x 빼기 3 이런 것도 그려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2하고 3을 지나는 건 맞아요. 근데 x를 무한대로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럼 계속 수가 커지겠죠. 맞나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은요. 얘 현재 잠깐 보시면 얘 음수죠. 얘도 음수죠.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에서 계속 커지게 되거든요. 얘도요. 근데 2일 때 3번이니까 얘를 지나가긴 해야 되는 접하면서 통과해야 돼요. 즉 위에서 쭉 내려오다가 접하면서 내려오겠고요. 근데 올라가긴 해야죠. 그러니까 3을 뚫고 올라가지는 이런 그래프가 생기는 게 이 그래프 모양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자고 한다면은 y는 애들 어차피 이건 그래프 다 배운 게 아니야. 그냥 인수 보고 그래프 유추해 보는 것만 하는 거고요. 실제적인 그림은 이렇게 우리가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찐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은 그냥 설명을 해보게요. 인수 나왔으니까. 이게 되었다면 1일 때랑 2일 때 x축과 만나긴 하는데요. 지금 뚫고 갈 수는 없고 접해야 돼요. 무한대를 보내면 수가 계속 커지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도 짝수 찼으니까 양수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뚫고 올라갈 만한 게 접해야 돼요. 근데 얘도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접하는데 얘 만나야 돼? 내려와야 돼요. 접하면서 내려와? 다시 올라가 주셔야죠.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수를 보고도 그래프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문제 풀 때 필요하냐고 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그냥 말 나온 김에 좀 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여기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문제로 나오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봅시다. 1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시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a, b에 대해서 문제에서 물어봤는데요. 같은 거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왔겠고 3보다 작거 나갔다라고 주어져 있다면 그 fx다라고 하는 것이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주권 보시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와 f의 x 플러스 4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 읽어보시면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싶대요. 일단은 지금 이거 나오자마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주기함수다라고 볼 수 있겠죠. x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기함수가 되겠고 그 주기함수가 주기는 얼마짜리다? 4짜리 주기함수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딱 크기가 4이기 때문에 한 주기 모양을 준 거라고 봐주시면 되어지겠죠. 일단은 미분 가능하다고 하니까 첫 번째 뭘 만족해야 되겠다? 연속을 만족해야 되겠죠. 맞나요? 우리 주기함수의 연속 쌤이 두 가지 보려고 했죠. 첫 번째 뭐 보려고 했죠? 구간 내에서 연속이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는 걸 설명을 드렸죠. 두 번째, 이제 연속은 이렇게 하면 보장이 돼요. 하지만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 개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간 내에서의 우미랑 좌미가 같아야 되는데 다행히도 구간 내에서의 함수가 쪼개져 있지 않고요. 하나의 함수로 돼 있고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크게 상관은 없겠지. 마지막, 얘는 처음과 끝의 미분 개수가 어때야겠어요? 같아져야죠. 그래야 그 끊기는 지점, 즉 3이라는 지점에서의 미분 가능성과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의 미분 가능성을 보장시켜 주려면 양 끝의 미분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매끄럽게 연결이 되어지겠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제가 한번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고 제가 쳐볼게요. 여기 지점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지점이 3이에요. 연속은 지금 되거든요. 근데 이걸 그림을 그리면 또 이렇게 생기죠. 맞죠? 그럼 여기 뭐가 존재하게 됩니까? 여기가 첨점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 끝의 미분계수 다르잖아. 얘 미분계수가 이거고 얘 미분계수가 이거니까 양 끝에 첨점이 존재해버리게 된다고요. 미분계수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럼 미분계수 같아지면서 어떤 형상이 띠냐? 아마도 이러한 그림이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다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래봤을 때 얘 이렇게 예쁘게 연결되어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아주 매끄럽게 생겨지는 그래프가 생기면 딱 좋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즉 양 끝점의 미분계수가 어때야만 같아야만 매끄럽게 계속 연결이 되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일단은 구간 내에는 다 확인할 필요 없어요. 왜? 구간 내에선 이미 뭐니까 이 문제는 구간 내는 확인할 필요 없죠. 이미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과 끝에 함수값이 같고 처음과 끝에 미분계수가 같아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미분계수를 알기 위해서기도 하니까 더함수를 미리 구하고 갈게요. 3ax의 제곱 플러스 2bx 빼기 3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 슬슬 풀게요. 첫 번째 연속부터 확인합니다. 연속을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놈 값과 여기 3놈 값이 같아겠죠. f-1과 f3이 같아야 된다는 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풀어주려고 하는 거냐면요. 마이너스를 넣습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3 플러스 1이 f-1 되겠고요. f3이라고 하는 것은 3을 집어넣은 함수값이니까
27a 플러스 9b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 되겠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수가 좀 다소 커지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얘는 없어지는 거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잠깐 이항하면은 28a 플러스 8b가 12라는 결론이 나오겠고요. 나누기 4하겠습니다. 7, 4, 28 되겠고 4, 28, 4, 3, 10이 되어져서 이렇게 식을 하나 정리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문제에서 뭐가 되고 싶다고 말한 거냐면은 양 끝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같죠. 그러면은 미분했을 때에 한쪽 끝인 f'-1과 반대쪽 끝인 f'3이 완전히 같아질 때를 찾고 싶은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미분한 값을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3a 마이너스 2b 빼기 3이 되어지겠고요. 미분했다가 3을 집어주시니까 27a 플러스 6b 마이너스 3이 되어지겠죠. 예쁘게 식을 정리해보면 이 양쪽이 사라지겠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식을 정리했더니 24a 이항을 시켜서 플러스 8b가 0이 되어지겠고 8로 나누니까 3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겠다? 0이 되어져서 이 두 가지 예쁘게 연립방정식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답을 구하실 수가 있게 되어지겠죠. 이러면 a, b 값이 결정이 돼서 이렇게 주기함수의 미분 가능성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기함수 연속도 받고 미분 가능성도 본 거니까 문제 풀기 이제 수월해질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15번 이야기고요.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구성이 좀 주구난방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뭐 나쁘진 않아서 해볼게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면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함수 fx와 실수 a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줬는데요. 그 fa라는 값과 f2라는 값과 f6이라는 값이 전부 다 같고요. 그 다음에 f'2가 얼마다? 마이너스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의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f'(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a도 알아야겠고 f'(a를 구하라는 건 이거 아니겠어? 뭐도 알아야 돼요? 도함수도 알아야겠고요. a가 얼마인지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얘를 구할 수 있을까 말까 하겠네요. 먼저 그럼 fx 식도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봤더니 지금 누구 지나요? 3개의 지난점 줬죠. 얼마를 지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은 즉슨 이게 그냥 모르니까 K라고 이미 설정하자고요. 인수정리라고 보셔도 돼요. 따라서 FA 플러스 FX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차함계수 1이니까 그냥 X-A, X-2, X 빼기 6이 거기 더하기 K가 되겠다는 것을 예상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신 다음에 여기다가 미분을 해봅니다. 미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곱하기 미분 뭐 앞에 거 미분하고 넣고 뭐 가운데 거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 다음에 끝에 거 미분해서 해주시면 되어지겠죠. 상성은 없어졌어요. 미분해서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얼마를 집어넣어달라고 했어요? 1을 넣어달라고 했죠. 사실 뭐 손가락 가리기 쓰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냥 미분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요. 그럼 F'2라고 하는 것을 구해보시면 얘는 없어졌겠고요. 얘도 없어지겠죠. 이 넣어주시면은 이 마이너스 a가 되겠고 이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4가 되어주겠고 그 값이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4가 되어지는 거 알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값이 1이 되어지는 거 알 수 있겠고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되겠다? 1이라고 구해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식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지만 얘들아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1이거든 결국에는 f'1이기 때문에 얘들아 우리가 굳이 이 k 값을 알 필요가 있냐 없냐? 없어. k 값을 알 필요 없고요. 이거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결국엔 식을 만들어 보면은 x-1, x-2, x-6인데 물어보고자 하는 게 f'1이라는 건 손가락 가리기처럼 여기 가리고 1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겠다? 여기 가리고 1넣으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니까 답이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 써주시면 답이 나와주는 거겠죠.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보시면은 최고차함계수 1인 3차함수 fx가 있는데요. 거기 밑줄 한번 쳐볼까? 굉장히 좋은 힌트지. 뭐라고 줬냐면은 fx분의 1이 있는데요. 얘가 x는 2에서라 x는 3에서 불연속이래요.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첫 번째는 fx가 다항함수고 3차식이야. 근데 얘들아 3차식이면은 얘 다항함수니까 미분이 가능한 건 맞거든? 근데 문제는 현재 2일 때랑 3일 때 불연속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이거 아니겠어? 아, fx가 얼마가 될 때 0이 되어진다는 거야 지금.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불연속이 된다는 거겠지. 언제 0이 된다고 말하는 거냐면은 x가 2일 때랑 x가 3일 때 0이 된다 이런 거겠죠. fx 이렇게 잡자고. fx 최고치 한개수 몰라? x-2 x 빼기 3인데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x 빼기 p라고 적고 문제를 풀자고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f'3이 4라고 했으니까 미분해보고 3을 넣어볼게. 손가락 가리기 이용하셔서 3 넣으시면 1이고요 3 넣으시면은 3-p가 되겠고 그 결과가 4가 돼서 결과적으로 p의 값이 얼마가 되겠다? -1이 나와주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fx의 결론을 내려보자면은 x-2 x 빼기 3 x 플러스 1이라고 결론이 내어지겠고요. 여기 또 얼마 집어넣고 0 집어넣고 답 구해주시면 나와주겠네요. 됐나요? 말이 조금은 혼동을 줄 수 있으니까 좀 잘 읽어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1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면은 오랜만에 보네요. 다항함수 fx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가조건 보니까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간다. 무한 들어가는 건 오랜만에 보지? 무한 들어가는 거는 힘이 큰 녀석들 위주로 본다 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fx를 최고차로 주는 거죠 얘는요. 분모가 이제 2차인데요. 수렴을 하죠. 0이 아닌 값으로. 그러니까 분차도 반드시 몇 차가 돼야 돼요? 2차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3차 얘를 없애버려야 되니까 fx를 취해보면 x의 세제곱 되겠고 x 제곱의 개수의 비가 2가 나와야 되니까 2x의 제곱이 되어지겠죠. 나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대로 둘게요. 뭔지 몰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쌤이 지금 나조건 조금 이따 보고 다조건 푼다 볼게. 다조건에 f0이 0이라고 줬거든 얘들아. f0 0이라는 건 지금 뭘 준 거야? 상수항이 얼마다? 0이라고 준 거라고 마찬가지가 되겠죠. 맞죠? 그럼 어느 정도 다 만든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정리해보면 fx를 설정할 때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px라고 둘 수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상수항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 갑니다. 나조건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리미트 x가 얼마로 갈 때 1로 간다고 줬을 때에 문제에서 fx 빼기 f1 줬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1 나와져 있죠. 이거 미분계수의 정의를 해석하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럼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얘가 fx 빼기 f1 되어지겠고요. 분자의 차가 부모있게 만드시고 x 플러스 1분의 1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극한 보내주시면 이만큼 얼마가 되냐면은 f'1이 되어지겠고요. 1 넣어주시면 2분의 1 되겠죠. 맞죠? 근데 경미 오늘 안 오냐 근데? 모르겠네. f'1을 줬고 그 2분의 1 곱했는데 그 결과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냐면은 4라고 줬습니다. 따라서 f'1이 얼마인 거 알 수 있겠다? 8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결론만 내리죠. 이거 미분해 보겠습니다. f'x가 얼마가 되냐면은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p가 되어지겠고요. 거기 얼마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8이니까 f'1이라고 하는 것은 3 더하기 4 더하기 p가 8이 되어지겠죠. 결국에는 p가 얼마인 거 알 수 있겠다. 1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식이 완성이 됐겠죠? 식을 완성시키면은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플러스 x가 되어지겠고 원하는 값이 f1이니까 1 집어넣으시고 값을 구해주시면 되어지겠죠. 마지막 18번 문제이고요.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 그 곡선이 뭐라고 줬냐면은 y는 x-a, x-b, x 빼기 3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세 점을 지나는 x절편에 세 점을 지나는 녀석이 있는 것 같은데 4,6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냐면은 3이라고 줬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a 빼기 4분의 1 더하기
b 빼기 4분의 1 더하기 c 빼기 4분의 1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요. 긴장하지 마시고 접선의 기울기 활용 잘 하세요. 두 가지 줬죠. 쌤이 말했죠. 서커머 6이 접선의 기울기 줬다라는 건 두 가지를 준 겁니다. 뭘 준 거다? 첫 번째 함수값 준 거다. F4는 6이라는 함수값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4에서 미분계수 F4는 3이다 준 거죠. 이 두 가지 힌트를 준 거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주어진 건 몇 차식이죠? 3차식이라는 것 또한 알아주셔야겠고요. 그러면 마무리를 한번 지으러 가볼까요? 먼저 미분하겠습니다. y 프라임 미분합니다. 왜? y f 프라임 4가 3이라는 거 활용하고 싶으니까요. 미분해보시면 얼마가 되어지냐면은 x-a x-p x 빼기 c가 되겠고요. x 빼기 a x 빼기 c x-a x-b가 되어지겠지. 이렇게요. 자, 차근차근 해볼게요. 첫 번째 F4가 0이라고 했어요. 그럼 F4 구합니다. F4는 4-A 4-B 4 빼기 C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준 거다? 6이라고 준 거라고 식을 하나 쓰십니다. 왠지 느낌이 비슷하죠? 이거랑요. 조금 마이너스 하나 차이고요. 그 다음에 미분한 거에다 4 집어넣습니다. F'4라고 하는 것은 4-B 4-C 4-A 4-B 지금 나 잘하고 있니? 4-A 4-C 그 다음에 4-A 4-B가 문제에서 3이라고 준 거죠. 됐나요? 자, 여기서 좀 눈썹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잘 봐봐. 여기서요. 이만큼 보이죠? 얘가 얘를 나눈 거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얘가 얼마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냐면은 6, 4-A가 똑같습니다. 얘는 6, 4-B랑 똑같고요. 이만큼은 6, 4-C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나누기 6을 해줍니다. 나누기 6을 해주시면은 4-A분의 1 플러스 4-B분의 1 플러스 4-C분의 1이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되어지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 찾고 싶은 거는 4-A가 아니라 A-4거든요. 지금요. 다 양변에 -1씩 곱해주셔서 여기 마이너스 먹여주시면은 A 빼기 4분의 1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먹어주시면 B 빼기 4분의 1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먹어주시면 C 빼기 4분의 1로 바뀌셔서 그 결과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내어주시면 결과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원하시는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되어지겠죠. 답이 1번이 나와줍니다. 적당한 식 조작으로 눈썰미 있게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좀 지어보는 걸로 하겠고요. 다음 수업에 가서는 접선의 방정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